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사실 방송을 했었어요. 가상화폐 얘기거든요. 요즘 핫하죠. 예, 정말 핫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전자보다 지금 비싸고요. 네. 뭐 금값의 뭐 2배에 이른다 이런 수준이라고 하고요. 일단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상화폐가 요즘에는 신개념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이 네.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가상화폐 말 그대로 불확실성 있습니다. 있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 전문가를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전하고 잘 투자할 수 있는 가상화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참 붐인 것 같아요. 네. 가상화폐 붐인 것 같은데 최근 붐 보고 뛰어들면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 투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긴 좀 힘들지만 최근에 저한테도 굉장히 투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투자해도 되느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그 투자 시기보다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 학습과 또 그 확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 투자랑 좀 많이 비슷한데요. 네.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정말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영업이익도 따져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따져보고 이제 투자를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그 기술과 또 그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제 건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약간 부가적인 질문으로 전체 자산에서 몇 % 정도를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그 기술 집약적인 또 투자 자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생각에는 좀 5% 미만의 좀 여유 자금만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전 지향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정보가 많지 않은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금액만 이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즘에 가상화폐 하면은 이제 뭐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있죠. 자, 근데 네.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채굴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면은 네. 블록체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예, 쉽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고요. 이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이냐면 기존에는 모든 거래를 그 중앙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장 관리를 그 은행에서 했었었죠. 근데 이것을 P2P 기반, 그러니까 그 참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네. 분산 장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아무래도 중앙기관이 없다 보니까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 오가는 그 기록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채굴자라고 합니다. 채굴자. 예. 채굴자요. 채굴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그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이 사람한테 보상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금을 캐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채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까 종이 지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갖고 발행을 하잖아요. 예. 찍어내고 이제 유통을 시키죠. 근데 이제 가상화폐의 경우는 P2P 방식으로 거래를 해서 채굴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화폐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누구나 발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채굴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예, 맞습니다. 채굴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이론적으로요. 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발행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금도 보면은 이제 아무나 금을 캘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전문적인 채굴자들이 존재하고 요즘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채굴업자들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반인 분들의 경우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했으면 주식시장에서 우리 거래하는 것처럼 이미 통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값을 주고 사는 이런 방식을 취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뭐 급등락이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최근 추세가 어떻죠? 비트코인 가격만 보면?
가격 변동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금 같은 그런 안전자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네. 하지만 뭐 변동성이 큰 주식에 비해서는 또 작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환산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뉴스나 이런 거에 좀 가격 변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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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채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또 언제 내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트코인 거래가 가는 거래소에 거래소. 예, 이제 가입을 하고요. 네. 이제 가입 후에는 이 모든 게 실명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명 인증 절차, 그러니까 뭐 휴대폰 인증부터 계좌 인증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상 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 계좌를 발급받아서 입금을 하면은 이제 그 예치금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등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제 사실은 그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미, 예. 네, 들어가 봤으니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거래하는 것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 하듯이 하면 된다라고 예. 보면 되는 거겠죠? 예, 호가 기반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뭐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한 개당 뭐 이미 2,900달러를 돌파하고 3,000달러 얘기 나오잖아요. 3,000달러 돌파했습니까, 지금? 지금 3,000달러는 아니고요. 이제 네. 국내 원화 기반으로 이제 30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네, 뭐 계속해서 뭐 요즘은 조금 안정적인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경우에 지금 제도 하에서는 1인 거래량 같은 게 제한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정확한 법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거래 금액의 제한도 없고요. 네, 하지만 그 각 거래소들이 좀 자체적인 좀 규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저희 입금이나 출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한도가 이제 등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주식 거래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주식은 이제 뭐 개장 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거래는 뭐 24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예. 좀 그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랑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해서 장이 돌아가고요. 국내 장도 뭐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제 회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가상화폐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저희는 거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저희가 이제 그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종의 거래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결제와 송금 서비스도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공인중개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뭐 중고거래로도 볼 수 있고, 뭐 사실 제일 비슷한 거는 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소. 예, 증권거래소와 또 증권사가 또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믿을 수 있는 이제 중개 역할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뭐 아직 비트코인이 대중화된 건 아니니까요. 우려가 되는 게 높아시면 여쭤볼게요. 저희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다가 사기에 휘말릴 우려는 없는지 그러게요. 이런 우려도 일반인 분들의 경우는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 우려가 있는 부분이 뭐 사기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뭐 해킹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유사 코인들이 있습니다. 유사코인. 예. 뭐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트코인이 이만큼 상승했으니 뭐 이것도 이만큼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가상화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잘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고수익을 믿기로 한다거나 네. 뭐 확정적으로 이건 무조건 오를 것이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예, 그렇다면은 좀 아무래도 사기 또는 네, 그런 다단계 사기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비트코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투자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은 네,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아무래도 이 기술에 대한 그런 학습과 또 이런 확신이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아직은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규제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좀 그 소비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뭐 예치금을 잘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규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방향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 감독을 잘하고 혹시라도 이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 또 거래 방법, 주의할 점 여러 가지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차명원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